너 저거 건전지하고 전구 좀 갈아라. 네, 알겠습니다. 결혼 전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화 한 번 안 내는 성실한 내 남편 도윤 씨. 하지만 그 성실함의 방향이 언제나 시어머니를 향해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시댁 호출, 거절 못하는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지는 수많은 부탁들. 이제는 묻게 됩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생기기 전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말이죠. 사연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윤아, 토요일에 시간 돼? 남편 박도윤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는 걸요. 결혼한 지 2년째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매주가 됐죠. 토요일 오전이면 남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 정선희 씨의 전화예요. 응, 엄마. 네, 괜찮아요.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제게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도 어머니 댁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니까요. 도윤이가 효자라는 것, 시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뵙게 될 거라는 것. 그날도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댁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예요. 가까운 듯 먼 거리죠. 남편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배터리 교체하셔야 한대. 그리고 분리수거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네, 알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난주를 떠올렸어요. 지난주에는 형광등을 갈았죠. 그 전주에는 겨울옷을 정리했고요. 그 전전주에는 인터넷 공유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왔니?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요. 따뜻한 차를 내오시고 과일을 깎아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본론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텔레비전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래. 아, 제가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남편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지연이는 여기 있어.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니까요. 다만 조용했죠. 지연아, 설거지가 좀 밀렸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며칠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어요. 거품이 일고 그릇이 깨끗해지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멍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정도야 뭐 어렵나요? 배터리 사다 드리는 것도 분리수거 도와드리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고생했어, 지연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교체하러 갔습니다. 리모컨 뚜껑을 열고 낡은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를 끼워 넣었죠.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어요. 우리 아들 기특하네. 엄마,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분리수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들을 펼치고 테이프를 뜯어내고 비닐을 분리하고 페트병 라벨을 벗기고 남편과 함께 30분쯤 작업했을까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조금씩 버리세요. 이렇게 쌓이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시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었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또 설거지를 했고요.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연이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 응, 그러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되뇌면 되뇌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피곤할까요? 해야 하는 일인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아이들이 있는 학원에 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주말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어느새 그게 루틴이 됐어요. 당연해진 호출이었습니다. 유산균이 떨어졌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마치 혼잣말처럼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죠.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유산균이 떨어졌다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는 사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응? 유산균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아, 제가 사다 놓을게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중에 사면 돼. 아니에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부탁한 게 아닌데 부탁이 성립된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가 유산균 사달라고 하신 거야? 응? 아니, 떨어졌다고 하시니깐. 그럼 왜 사다 드린다고 한 거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떨어졌다고 하신 건 필요하시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사다 드리면 편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견과류가 필요하네. 시어머니가 찬장을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엄마, 어떤 견과류 좋아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아, 지연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아니에요.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호두 좋아하시죠? 응, 호두랑 아몬드. 근데 정말 괜찮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견과류를 주문했어요. 시어머니 댁 주소로 배송지를 설정하고 결제를 눌렀죠. 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하지만 동시에 또 생각했어요. 이 정도야 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김치가 이제 슬슬 떨어지네.
이번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면서 말씀하셨죠.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헹구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세요? 요즘은 귀찮아서 사 먹어. 근데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 제가 아는 곳 있는데 거기 김치 괜찮아요. 주문해 드릴까요? 아이고, 지연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요.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주문해 드릴게요. 지연이가 아는데 맛있대요. 그래. 그럼 미안하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은 라디오를 틀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직접 부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해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그저 필요한 것들을 공기 중에 띄워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움직였고요. 이게 부탁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어요. 하지만 부탁이 아니라고 하기엔 결과가 명확했죠. 며칠 뒤 김치가 배송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김치 잘 받았어. 고맙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왠지 모를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비타민이 떨어졌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비타민 드세요? 응? 아, 종합 비타민. 근데 왜?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아이고, 지연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약국에 가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결국 인터넷으로 비타민을 주문했어요. 습관처럼요. 결제를 마치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어요. 지연아, 뭐 주문했어? 어머니 비타민이요.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셨어? 아니요. 떨어졌다고만 하셨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고맙다, 지연아. 내가 할 걸 내가 해줬네.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부탁이 아닌 부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라서 그럴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대화들이 끝날 때마다 저는 이미 정해진 결말을 느낀다는 것이요.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신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신다고 하셨죠. 남편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사를 준비했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 댁에 가서 짐을 정리했죠. 버릴 건 버리고 쌀 건 싸고 분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혼자 사시는 집인데도 물건이 많았거든요. 옷가지, 그릇, 책, 이불, 소품들. 세월이 쌓인 흔적들이었죠. 지연아, 이건 버려도 될까? 시어머니가 낡은 이불을 들고 물으셨어요. 저는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아까워서. 그래도 쓸만한데. 새 집에서는 새 물건 쓰세요. 제가 괜찮은 거 알아볼게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이불을 검색했어요. 후기를 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적당한 제품을 골랐죠.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사업체를 알아봤어요. 남편이 몇 군데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았죠.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결정했고요. 이사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우리는 옆에서 도왔어요. 작은 짐들을 챙기고 빠진 게 없나 확인했죠. 새 집에 도착해서도 바빴습니다. 짐을 풀고 위치를 정하고 정리했어요. 남편은 가구를 조립하고 저는 주방을 정리했죠. 지연아, 여기 그릇은 어디에 놓을까? 어머니, 이 찬장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정리해 줄래? 네, 제가 할게요. 저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종류별로 분류하고 쓰기 편하게 배치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녁 때가 되자 남편이 치킨을 시켰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먹었죠. 고생했어, 지연아. 도윤아, 너희 덕분에 이사를 잘 마쳤네.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해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좋은 일을 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커튼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커튼을 검색했습니다. 창문 크기를 물어보고 디자인을 여쭤보고 적당한 제품을 골라 주문했어요. 배송이 오면 남편과 함께 달아드리기로 했죠. 그 다음 주에는 또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인터넷을 고쳐드렸습니다. 공유기를 재부팅하고 선을 확인하고 설정을 다시 했죠. 그 다음 주에는 조명이 문제였어요. 거실 등이 깜빡인다고 하셔서 남편이 형광등을 교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화장실 선반을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수납장을 새로 사서 조립해드렸습니다. 어느새 매주 시어머니 댁을 방문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사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사 후에는 매주였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요. 우리 며느리는 참 잘해. 도윤이는 효자야. 시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하셨고 기뻐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생기신 것 같았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대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사하시느라 힘드셨으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자주 가야지. 응, 그렇긴 한데.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전구 갈아달라, 이것 좀 고쳐달라, 저것 좀 사달라.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때 친절하게 대해드렸으니까요. 선의를 베풀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을 때였어요. 친구가 물었죠. 지연아, 너 요즘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거 아니야? 응, 어머니가 이사하셔서. 이사한 지 벌써 몇 달 됐잖아. 아직도 가? 친구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이사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슬슬 괜찮으실 텐데. 친구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죠. 정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신 걸까요?
아니면 익숙해진 걸까요? 우리가 해주니까 계속 부르시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부터는 아니야. 그 선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선의와 경계 사이 저는 그 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다 해. 남편 박도윤의 입버릇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감동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죠. 거친 말을 쓰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효자예요. 엄마, 편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엄마, 제가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결혼 전에 남편이 말했었죠. 지연아, 나 엄마랑 많이 친해. 그래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도 잘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우리는 시어머니 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요즘 허리가 아파서 청소하기가 힘들더라. 남편이 바로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청소할게요. 다음 주에 올 때 청소기 들고 올게요. 도윤아, 괜찮아. 내가 천천히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다음 주에도 어머니 댁 가는 거야? 응, 청소 도와드려야지.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갔잖아. 그 전주에도 가고. 그래도 엄마 힘드시잖아. 그럼 청소 도우미 불러드리는 건 어때?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청소 도우미? 그건 돈이 드는데. 우리도 매주 가면 시간이 드는 거잖아. 기름값도 들고. 지연아, 그게 같아? 가족인데 도와드리는 거랑 돈 주고 남 부르는 거랑 다르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평행선일 테니까요. 남편에게 어머니는 특별합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엄마는 원래 이런 분이야.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시어머니가 뭔가 요구하실 때,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런 분이야, 이해해줘.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시고 혼자 사신다는 것, 외로우시다는 것, 아들에게 의지하신다는 것,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뭔데? 요즘 매주 시어머니 댁 가는 거 좀 부담스러워. 남편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부담스럽다고? 응. 우리도 주말에 쉬어야 하잖아. 나도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한데 주말까지 계속 가니까 힘들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근데 엄마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안 가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매주는 너무 자주잖아.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면 안 될까? 2번? 그럼 엄마가 힘드실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나는 안 힘들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화났어? 화난 게 아니라 나도 좀 힘들다는 얘기야. 미안해. 근데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가족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남편의 가족은 어머니와 자신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다 해. 그 말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도윤이의 가족인데 왜 제 힘듦은 고려되지 않는 걸까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어요. 책임감도 강했죠. 다만 그 책임감의 방향이 언제나 시어머니를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효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두 분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진지한 분위기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얼마 후 남편이 나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에 가자. 응,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차에 타고 나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이 이어졌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 돈을? 얼마? 5천만 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이라뇨. 왜 갑자기? 사업하시는 분한테 투자했는데 그쪽이 어려워진 것 같아.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당장은 힘드시대. 그럼 그 돈이 돌아올 수는 있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엄마도 확신은 못 하시더라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우리 부부가 모아둔 전세 자금이었거든요. 도윤아, 우리 그 돈 전세 얻으려고 모은 거잖아. 나도 아는데 근데 엄마가 힘드시대.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연아. 나도 고민이야. 며칠 동안 우리는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빌려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남편은 흔들렸어요. 효자니까요. 엄마가 평생 나를 키우셨는데 이럴 때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도윤아, 효도와 돈 문제는 달라. 이건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래도 엄마인데.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전세 구해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생각해야 하잖아.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말에 동의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빌려드릴 수 없다고요. 송구스럽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이해하신다고 하셨대요. 괜찮다고 알아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말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짧게 대답하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알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1,000만 원만 빌려드리면 안 될까? 뭐?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1,000만 원도 큰 돈이야. 그리고 일단 빌려드리면 계속 요구를 하실 거야. 그래도 안 돼, 우리도 계획대로 가야 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말 때문에 못 빌려줬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말 때문에? 응. 내가 반대하니까 엄마를 못 도와드린 거잖아. 도윤아, 이건 우리 둘의 결정이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맞잖아. 내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막았다는 거잖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죠. 남편은 저를 핑계로 삼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저한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아, 우리는 부부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너는 나를 상대편으로 만들고 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죠. 남편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신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도윤아. 남편은 핸드폰으로 상품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주문을 했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물었어요. 도윤아, 어머니한테 돈 받았어? 응? 아니.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받은 적 있어?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받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그건 문제야. 우리 돈으로 계속 사들이는 거잖아. 지연아, 그 정도는 괜찮아. 큰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 것만 벌써 얼마인지 알아?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따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시어머니께 사들인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유산균, 견과류, 김치, 비타민, 이불, 커튼,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등.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니 100만 원이 넘었어요. 몇 달 만에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가 문제였죠. 남편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작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이 계속된다면요. 1년이면 500만 원, 3년이면 1,5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저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어머니께 사들이면요. 아이 학원비, 아이 병원비, 아이 옷값.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건강식품 추천해달래. 뭐가 좋을까? 그냥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거 사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비싸더라. 한 달치가 10만 원이야. 그래도 건강하셔야 하니까. 남편은 주문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도윤아,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돈 받아.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예상대로였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도윤아, 건강식품 돈 받았어? 아, 깜빡했네. 다음에 받을게. 다음에 또 깜빡할 거잖아. 지연아,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내 태도가 문제지. 남편은 표정이 굳었어요. 내 태도? 응, 넌 항상 그래. 나중에 받는다고 하고는 결국 안 받아. 그리고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뭐하잖아. 왜?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돈을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거죠. 편하니까요.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부터는 사드릴 때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봐. 필요하시면 사드리되 돈은 꼭 받아. 알았어.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넘겨진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계획도 넘겨졌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 댁에 가면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은 사라졌죠. 여행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하고 그냥 쉬지도 못했어요. 제 감정도 넘겨졌습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했고 피곤해도 웃어야 했고 화가 나도 삼켜야 했어요. 우리의 계획도 넘겨졌죠. 전세 구하는 계획, 아이 갖는 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 모든 게 뒤로 밀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넘기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지연아, 아이 언제 가질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있다가. 벌써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슬슬 계획 세워야 하지 않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죠. 응, 그런데 아직은.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 이야기를요. 결혼할 때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귀여운 아기를 안고 가족을 이루는 상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망설여집니다. 아이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어머니는 더 자주 오시겠죠.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육아를 도와주신다며 집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봐줄게. 어린이집 말고 내가 키울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게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울 수도 있어요. 육아는 힘드니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과연 도움일까요?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게 될 거예요. 제 의견은 무시되겠죠. 엄마가 더 잘 알아. 내가 너도 키워봤는데 라고 하시겠죠. 아이 먹이는 것, 재우는 것, 입히는 것, 모든 것에 간섭하실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겠죠.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엄마 말씀이 맞아.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외로울 거예요. 며칠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이 언제 가질까? 응?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나는 좀 더 있다가 갖고 싶어. 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것 같지 않아. 무슨 상황? 매주 시어머니 댁 가고 시간도 없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제대로 못 갖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 것 같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빨리 가지는 게 좋잖아. 도윤아,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가 더 자주 오실 거야. 손주 보고 싶으실 테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가 되시는데. 근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 지금도 매주 가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어떻게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야? 미리 걱정이 아니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는 지금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지요. 아이를 핑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많아질 거예요. 손주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게 정당화되겠죠. 손주 옷 사줄게. 손주 장난감 사줄게. 손주 유치원은 내가 알아볼게. 시어머니의 개입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막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겠죠. 저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할 겁니다. 육아와 시어머니 사이에서요.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요즘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 아이 가져야 하는데 지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시댁 문제야? 응.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못 정리해. 아이 생기면 내가 더 약자가 되거든. 친구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저는 더 약해질 거예요. 선택권도 없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겠죠. 엄마가 되면 참아야지. 아이를 위해서 이해해야지. 그런 말들로 제 불편함은 묻힐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평생 긋지 못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우리 부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겠다고요. 그래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도윤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응, 뭔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매주 시어머니 댁 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것도 그래. 지연아, 그건.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도리를 넘어선 것 같아. 우리 삶이 없어지고 있어.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까지야. 우리 언제 데이트했어? 언제 둘이서 여행 갔어? 주말마다 시어머니 댁 가느라 우리 시간이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내 결정을 따라가기만 해. 시어머니 댁 가자고 하면 가고, 뭐 사드리자고 하면 사드리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야, 지연아. 내 의견도 중요해. 정말? 그럼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안 들어줬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이혼까지 생각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계속 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바뀌어야 해. 뭘 바꾸면 돼?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첫째, 시어머니 댁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매주는 너무 많아. 남편은 망설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머니보다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행복해야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뭔가 사드리거나 도와드릴 때는 나한테도 먼저 물어봐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알았어. 셋째, 돈은 꼭 받아. 우리 돈으로 계속 사드리면 안 돼.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어요. 알았어, 지연아. 내가 노력할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아,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실천의 문제야. 약속 지켜줘. 응, 지킬게. 다음 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이번 주 토요일에 올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지연아, 잘한 거지? 응, 잘했어.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데 고쳐줄 수 있어? 남편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할까? 업체 불러드리는 게 어때? 그래도 내가 가면 돈 안 들잖아. 도윤아, 그렇게 시작하면 또 매주 가게 돼. 업체 불러드려. 남편은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업체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가는 것보다 빠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죄책감을 느꼈고 시어머니는 서운해 하셨죠.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이웃인 오은숙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아, 은숙 씨. 안녕하세요. 요즘 안 오시네요. 어머님이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요. 오은숙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젊은 부부는 자기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사랑과 효도 사이에서요.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경계일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선을 긋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시어머니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 마음을 지키려고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